안녕하세요. 경매와 공매를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경매발전소 안산경매학원 원장입니다. 2026년 1월 5일 오늘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물건 경매가 아니라 오랜만에 공매 물건 소개해드릴게요. 공매를 하면 장점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입찰하러 아침부터 가실 필요 없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임장을 하시고 나서 입찰하실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입찰 기일도 기일 입찰이 아니라 기간 입찰이기 때문에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입찰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어떻게 나눈다 말씀드렸죠? 압류재산 공매와 나머지 것들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으면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와 나머지 공매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압류재산 공매만 경매와 같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매들은 경매에서와 같은 권리 분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밝혀두면서 오늘 물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물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 빌라 왜 소개시켜 드리냐? 감정가가 1억 4,800만 원인데 7천만 원대에 입찰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싶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낙찰 받아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보면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온비드를 보면서 제가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저희 경매발전소 실적 낙찰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실전 낙찰반이 개강을 하고요. 토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씩 집중 교육을 하고 기간은 총 8주를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물건을 선별하고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 분석을 해서 입찰하시고 명도하는 과정까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이고요. 비용은 50만 원입니다. 또한 저희 학원에서는 주중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 21일 수요일이 강의 시작 날이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진행을 하고 시간은 11시에서 1시까지 2시간씩 총 일주일 4시간 8주간 진행을 합니다. 비용은 역시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생반 회원도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반 회원은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경매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던 분들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오늘 사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사건 번호라고 부르지만 공매에서는 물건관리 번호라고 부릅니다. 물건관리번호 203-05660-001번. 그리고 주소를 보시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23-15번지 예성빌라 가동 302호가 되겠습니다. 자, 처분 방식을 보시면 매각하고 압류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압류재산 공매, 즉 세금이 체납돼서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용도를 보시면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 37.54제곱미터 11.35평 되고요. 건물 68.02제곱미터 20.57평. 빌라에서 20.57평이면 작은 거 아닙니다. 꽤 큰 평수입니다. 자, 입찰 기간은 26년 1월 5일 2시부터 26년 1월 7일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 차수가 4회 차인데 요번 차수에도 유찰이 되면 5회 차로 넘어가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하고요. 목요일날 발표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감정가 1억 4,800만 원인데 현재 3번 유찰되고 4번째인 얼마? 8,880만 원을 최저가로 해서 공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물건지가 상록구 부곡동인데요. 부곡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오늘 물건 위치가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성포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는데 여기 성포 다이아몬드 공원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안산선 성포역이 들어옵니다. 자, 원래는 25년에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어져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데 개통되면은 여의도까지 25분이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안산성이 개통되는 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리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또 안산 IC가 있고요. 집 앞쪽으로는 이렇게 수인산업도로가 있어서 수인산업도를 통해서 공단이나 아니면 목감 쪽으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치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오늘 물건 여기가 위치고요. 바로 옆에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신항공원, 신항운동장, 사랑초등학교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인산업도로가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로드뷰를 통해서 오늘 물건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게 오늘 물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 필로티도 없고. 하지만 제가 이 물건 추천하는 이유 전용 크고 대지권 좋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참 좋아요. 요 옆에 있는 바로 물건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필로티가 있어서 가격이 좀 더 세겠죠. 하지만 이 물건 7,000대에도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어느 정도 가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7,000대에 낙찰받는다면 적어도 3,000, 4,0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한번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매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편리함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감정평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1억 4,800만 원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요. 감정가격이 그냥 감정사들이 대충 때려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거래된 사례를 주로 많이 비교해서 하는 건데 부곡동 비슷한 번지에 있는 전유 면적이 59.71 오늘 나온 것보다 한 3평 정도 작은 게 얼마에 거래됐다? 1억 3천. 언제? 23년 11월 14일. 또 1층 물건 59.61인데 얼마? 1억 3,400. 거래가 언제 됐다? 23년 8월 9일.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오늘 물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건축된 시점이 다 2002년 1월달, 2001년 9월달에 건축된 물건들이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됐다는 얘기니까 현재 이 물건의 감정가 이거보다 한 3평씩 더 크거든요. 1억 4,800은 전혀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들 다 23년이죠. 거래된 게. 요즘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1억 3천대에 낙찰되는 건물들이 7천대에 낙찰받는다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집안 상태가 중요하니까 가셔서 노크해서 집안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도 확보하시면 좋겠지만 7천대에 낙찰받는다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물건지 앞 도로입니다. 자, 물건지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이시죠? 이 물건 301호가 여기, 302호가 여기 그렇게 되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앞에 집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어서 완전한 벽뷰는 아니라는 거, 그 점은 좀 다행인 점입니다. 물론 향이 앞으로 탁 튀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도심의 빌라들은 그런 향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남동 측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층이기 때문에 이런 위반 건축물 여부도 전혀 없습니다. 자, 옆에서 본 모습이죠. 그 다음은 세대 현관이 되겠습니다. 302호. 자, 계단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도 보실게요. 현관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었죠. 바로 여기가 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이 또 여기 있어요. 또 방 이렇게 해서 방 3개. 근데 옛날식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안방에 여기 화장실 보이세요? 화장실 있고 여기 공용 화장실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 앞쪽으로 다른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벽뷰긴 하지만 아주 거리가 가깝진 않다. 그래서 거실과 안방이 아주 답답하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면적도 꽤 커요. 양쪽으로 다 있어서 안에 확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뒤쪽은 확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면적은 꽤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조가 좋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쉽다. 주변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들 가격이 거의 3억에 육박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7천만 원대에 낙찰 받는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1억 1천, 2천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 안 가봤지만 제 추측일 뿐이고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매지를 보면서 오늘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셔야겠죠. 자, 압류재산 정보를 보시면 등기사항 주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저당권 20년 12월 28일 근저당권 9,720만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 아래나 위로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권리는 없습니다. 온비드 공매에서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거의 세입자가 없는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100% 확신을 하셔는 안 되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입찰 정보를 보셔야겠죠. 자, 오늘 물건 현재 조회수가 보이세요? 86건밖에 안 됩니다. 즉, 이 물건 요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압류재산 정보를 보시면 지금 26년 1월 5일 2시부터 1월 7일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얼마 8,880만원을 최저가로 해서 공매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요번에 입찰하라는 거 아니죠. 물론 현장에 가보시고 가격이 괜찮으면 요번에 입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60%니까. 하지만 저는 7,400 요때 들어가면 괜찮겠다. 즉 다음 주 들어가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위해서 공매재산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재산 명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재산의 표시 주소 나와 있고요. 공매재산의 현황 다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공매재산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관공서 열람 내역에 보시면 물건 담당자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세대주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전입해 있는 세대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점유관계 현황 본건 방문 시 이해관계 내 폐문 문제로 배분 요구서를 출입문에 부착함. 갔을 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엔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요.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보시면 2000년 12월 28일 9,720만원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 낙찰자에게 인수될 권리는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현재 이 집에 누군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분을 내보낼 때 경매처럼 인도명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 그래서 빨리 내보내려면 명도비를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봐도 가처분 또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나와 있는 구축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조가 참 좋아요. 2002년식이지만 오래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빌라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을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좋은 방 3개, 화장실 2개, 옆에 초등학교까지 다 있는 빌라들은 7,000대에 낙찰받는다면 분명히 3,000, 4,000 수익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주변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하시는 건 필수고요. 정 안 될 땐 어떻게 된다? 전세 놓으시면 돼요. 7천에 낙찰받아서 1억에 전세 놓으시면 나중에 1억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갭 투자, 풀핏 투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빌라 물건에 입찰할 때 새로 지은 필로티가 있는 물건도 좋지만 구축 빌라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경매도 좋지만 공매를 신경을 많이 써라. 왜? 입찰자 수가 그만큼 작아요. 희한하게 경매보단 공매 입찰하는 사람이 적고 우리가 입찰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는 점 장점이 있으니까 저희 평생반 회원들 분께는 이런 저의 노하우를 모두 다 제공해 드리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